안녕하십니까? 뇌질환 환자의 간편 한약치료, 간병이 편해지는 한약치료 세 번째 편을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억간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억간산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리고 그 억간산이 원래 소화에 쓰이던 억간산이 고령자 진료에 어떻게 활용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 치매의 주변 증상에 대한 억간산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억간산이 치매의 주변 증상, 치매의 주변 증상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치매의 주변 증상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치매의 증상들이 다양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치매라고 하면 그냥 인지기능장애라고 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뭔가 길을 잃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증상을 우리가 핵심 증상, 인지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증상 속에는 뭐 기억장애, 실행기능장애, 또 실인, 실어, 실행 같은 우리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인지기능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요. 이 외에도 사실은 주변 증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BPSD 이렇게 부르는데 주변 증상에는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뭐 망상, 뭐 환각, 폭력, 뭐 식행동 이상, 그리고 수면 각성 리듬 장애라고 해서 대부분들 보면 우리 치매 환자분들 밤새 잠을 안 주무시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배변 이상을 보이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의 증상들을 보이시죠. 처음에는 대부분 앞서 보셨던 핵심 증상, 중핵 증상이라고 부르는 인지기능 장애 위주의 증상을 보이시지만 환자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주변 증상, BPSD에 해당하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면서 대부분의 보호자나 간병인들과의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아주 다양한 치매에 관련된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도네페질이라고 해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 결국은 뇌 속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어, 증가시켜서 인지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왜 아직도 치매를 가도 두려워하고 치매에 걸린 환자가 생기면 가족들이 좌절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치료법이 개발이 되고 있음에도 만족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실은 이것은 주변 증상 때문입니다. 환자나 그리고 보호자를 결과적으로 괴롭히게 되는 것은 주변 증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BPSD 지표라고 해서 BPSD의 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지금 보여주는 한 가로축이 있고요. 자, 세로축에는 간호부담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BPSD 지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간호부담 점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환각, 망상을 보이고 기를 잃고 먹는 것에 이상을 보이고 뭐 배변 이상이 생기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 환자나 보호자들의 관계를 헐크러뜨리고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죠. 그런 간병의 부담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데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항정신병 약들, 제가 제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과진정이라든가 인지기능 장애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항정신병 약을 이용한 치료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자, 이러던 와중에 일본의 이와사키 코우 박사라는 분께서 억간산이라는 한약 처방, 앞서 설명드렸던 억간산이라는 한약 처방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일본의 그 센다이 지역에 있는 도호쿠 대학 한방의학과 임상 교수였던 분인데요. 제가 이분의 책을 2권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고령자 한방 진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보면요. 이런 BPSD라는 증상에 대해서 우리 전통 한의사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황야해독탕이라는 약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실은 황야해독탕이라는 약이 뭐 선망을 한다든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착란을 보이고 이럴 때 이걸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약이라고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한방을 공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황야해독탕을 처방해 봅니다. 자, 근데
아래쪽 두 번째 노란색 줄을 보시게 되면 그중 한 사람은 황래독탕을 줬더니 확실히 안정은 되는데 점차 기력을 잃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앞서 새로운 치료 선택지라고 했을 때 필요한 조건 중에 과진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황래독탕은 과진정이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해독탕은 이른바 항정신병약 중 하나인 할로페릴이었던 것이다 라고 이 이와사키 코오 선생이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후보군이 없을까를 찾아보다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대, 중국 명대의 설계라는 사람이 썼던 보형차료, 소아에게 썼던 그런 그 약 중 하나인 억간산을 후보에 올리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억간산에 대한 임상 연구를 이분이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저희 한국 학교에 초대했던 이와사키 코오 선생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임상 시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MPI라고 하는 주변 증상의 지표입니다. 뉴로사이키아트릭 인벤토리라고 하는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주변 증상이 높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 증상을 갖고 있는 이 환자들에게 총 4주간 억간산을 투약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4주 후에 억간산을 투약받지 않고 대조약을 드신 분들과 억간산을 복용한 사람의 차이를 보았더니 억간산군에서만 이 MPI라는 수치가 경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존 약과 마찬가지로 이런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선만 같은 증상, 주변 증상을 가라앉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LDL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정도에 있어서는 억간산을 투약한 분이 오히려 이 일상생활의 정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진정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낮 동안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의 변화가 더 좋지 않게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억간산을 복용하면서 오히려 일상생활의 정도가 더 좋아진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진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억간산은 더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후 억간산을 이용한 몇몇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지금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메타 분석이라는 기법을 활용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메타 분석은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의 합을 구해내는 그것의 합에 도출을 해낸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연구 방법론인데요. 총 5개의 이런 그 BPSD 주변 증상에 치매 주변 증상에 대해 억간산을 활용했던 연구를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플라세보라고 부르는 가짜약과 기본 치료를 했던 군에 비해서 억간산과 기본 치료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주변 증상의 점수가 유의하게 하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마른 목골의 모양이 중간선에 걸쳐 있지 않고 왼쪽이 치우쳐 있죠. 자,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억간산이 좋은 분,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억간산을 쓰지 않은 쪽이 좋다는 의미인데, 자, 중간선에 걸치지 않고 딱 억간산에서 좋게 결과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냐면요. 자, 일본의 신경학회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신경과 의사들입니다. 일본에는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본 신경과 의사들이 이 억간산을 활용하게 되는데 일본 신경학회에서 발행한 치매 가이드라인에 억간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약이 양의사들이 쓴 가이드라인에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다 좋은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한글을 같이 보시면요. 자, 초조성 흥분, 초조해하면서 흥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효한 요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임상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시게 되는 밑에 줄에 그리고 억간산, 그다음에 뭐 티아프리드, 카바마제핀 다양한 이런 양약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자, 초조성 흥분에 사용할 수 있는 약 중 하나로 억간산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환각 망상에 유효한 약물요법, 비약용물요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리고 억간산도 검토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억간산의 사용을 또다시 추천하게 됩니다. 다음은요. 루이소체 치매 환자들, 그러니까 다양한 치매 중에
루이소체 치매 환자들은 수면 이상을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그 렘수면 행동 이상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는요. 렘수면이라고 부릅니다. 눈만 빠르게 움직이는 렘수면이고 그럴 때는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결국 꿈에서 날라차기를 하고 무슨 소리를 지르고 샤우팅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밖으로는 그게 드러나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잠꼬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꿈에서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발다리가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램수면 행동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루이스 치매에서 굉장히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치매 환자의 행동 심리 증상이라든지 또는 이런 램수면 행동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요법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추천으로요. BPSD에 대한 치료약으로 억간산. 자, 제일 먼저 억간산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RBD, 램수면 행동 이상에 대해는 클로나제팜의 효과가 있는데 만약 이 클로나제팜을 쓸 수가 없다면 바로 억간산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놀랍죠. 자, 루이소치 치매의 알고리즘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루이소치 치매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보았을 때 앞서 제가 살짝 설명드렸던 도네페질이라고 하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라는 인지 기능을 높여주기 위한 약을 투약하게 됩니다. 자, 이 약을 투약했더니 쉽게 분노하고 공격성을 막 보이게 된다. 네, 여러분 도네페질이라는 약은 아세틸콜린을 늘려주는데요. 아세틸콜린이 늘어났을 때 사람은 조금 더 공격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루이스제 치매 환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제 치매 환자가 아세틸콜린 이니비터,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이니비터라고 하는 이 도네페질을 복용했더니 혹시 쉽게 분노나 공격성을 보였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약을 억간산이라고 네, 화살표에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억간산 경우에 따라 비정형 항정치매약을 쓴다. 그러니까 억간산을 먼저 써보고 그게 안 들었을 때 항정치매약을 써라 라고 할 정도로 항정신병약보다도 루이스 치매 환자의 경우는 억간산을 먼저 투약하는 것을 이제 권유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치매 치료에 등장하는 음양 개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 치료를 할 때 계속 이 해결이 어려운 인지 기능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환자들이 나 그 환자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간병을 힘들게 하는 이 주변 증상에 대한 해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증상 말고 중액 증상에 대해서는 중액 증상을 개선하는 약,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네페질 같은 약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주변 증상들을 보이고 있을 때 특히 그 주변 증상을 우리가 음성 증상과 양성 증상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의견을 일본의 그 치매 전문 의사 중 한 분인 그 코노 카지코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제창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억간산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억간산은 이제 일종의 억제기 약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억간산을 억제기 약물 중 하나로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각종 항정신병 약들이 같이 있는데 억제계 약 중에는 억간산이 제1 선택약 중 하나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해서 같은 치매 환자인데 어떤 분들은 그 주변 증상을 보임에 있어도 우울하고 무기력한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니세리골린이나 뭐 갈란타민 이런 약들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간병하는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양성 증상, 뭐 환각을 보이고 망상을 하면서 폭력과 공격성을 보이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억간산을 제일 선택약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까지도 이렇게 지금 제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해서 치매의 주변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억간산의 임상 근거, 그리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한 진료 지침의 결과, 그리고 어떤 한 의사의 개인적인 프로토콜이긴 하지만 양약과 더불어서 사용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 한의학의 원래 개념이었던 음양의 개념을 도입해서 음성 증상인자, 양성 증상이냐를 나누어서 치매 환자의 주변 증상을 바라보게 되는 점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뇌졸중 선망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집중해서 봐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